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지금 파뮤 쇼티지, 밀가루 수출 금지, 각 국가들이 식량을 무기화하기 시작했죠. 각 국에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안 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게 더 이득이었는데 이제는 안 파는 게 더 이득이 되면서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어떤 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콩이라고 봐요. 대두라고 많이 부르죠. 특히 중국이 걱정인데요. 중국은 대두 수입량이 2021년에 9,652만 톤이에요. 2020년에 1억 톤이었었거든요. 압도적인 양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콩은 중국이 다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로 중국은 콩 수입이 엄청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육자라는 단어가 고기 육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의미할 정도로 돼지고기 요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돼지라는 거는 빨리 살을 찌워야 되잖아요.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돼지를 살찌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충당을 하느냐? 콩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콩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최대 돼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전 세계 60% 4억 마리를 중국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콩이 돼지 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콩 수입 의존도가 87%입니다. 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양돈 인구만요 1억 명이 넘어요. 국제 대두 시세에 따라서 중국 1억 명의 소득이 좌우될 정도다. 콩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농민들의 수입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의 3연임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콩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농민들의 마진이 늘어나겠죠. 정치를 하기 더 수월해질 겁니다. 거기다가 콩 같은 경우는 기름을 짜야 돼요. 대두유가 되는 거죠. 참고로 대두유는 굉장히 저렴한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 파뮤가 제일 저렴하지만 지금 파뮤 수출을 금지한 상황에서 바이오디젤 업체 관계자가 했던 말을 빌리면 파뮤를 구하기 어려워서 대두유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대두유를 활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저렴하니까. 그럼 대두유마저 가격이 올라버리면 식용유난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 대두유를 짜고 나면 대두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요. 바이오 디젤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파뮤 수출 금지했죠. 그러면 대두 가격 올라갈 거고 대두유 가격 올라갈 거고 사료 가격 올라가겠죠. 사료 가격 올라가니까 돼지 가격 올라가야 되겠죠. 돼지 가격 올라가니까 식탁 물가 확 올라가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기름 요리 굉장히 많이 하죠. 식용유 소비가 엄청날 겁니다. 상하이 봉쇄를 이제 해제를 할 건데 그럼 봉쇄를 해제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마트로 가서 식용유 사와야 되겠죠. 돼지고기 사와야 되겠죠. 지금 이제 수출 중단을 하는 바람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식용유 부족이라던가 돼지고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돼지 가격을 보면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상하이 봉쇄 시점으로 급락을 합니다. 수요가 줄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대두 가격도 보시면요 돼지 가격이 오를 때 같이 쭉 올라가다가 양돈 가격이 떨어지면서 대두 가격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대두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잠시 막은 것 뿐이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상하이 봉쇄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에도 타격을 입었지만 인플레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을 받았다. 반면에 대두 가격과 다르게 밀 가격을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두 가격이 멈췄던 거는 중국에서 봉쇄가 해제됐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대두 가격이 올라가고 돼지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는 뻔한 일이 됐다라는 거죠. 대두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가축 성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저렴한 단백질 원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곡물이 대두다. 생산 같은 경우는 미국이 1위고 브라질이 2위예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서 평균 수확량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니냐 때문에 생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원래 브라질이 대두 생산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제 2위를 하게 된 거는 과거에 미국이 대두 수출을 중지하면서 일본이 새로운 경작지를 찾다가 브라질 세아두를 개간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다가 중국이 성장하게 되면서 대두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브라질에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많은 양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시절에 미국의 제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중국이 브라질에서 수입량을 많이 늘렸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두 가격을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CPI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콩 가격 올라가서 식용유 가격 조금 오르고 돼지고기 가격 오르는데 CPI 지수가 오를 정도로 차이가 나냐? 중국은 그래요. 어마어마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용유 부족한 거, 뭐 돼지고기 가격 오른 거 중국 입장에서는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큰일이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볶고 튀기는 요리가 너무 많잖아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바로 줍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름으로 볶고 튀기는 요리를 많이 하니까 기름 소비가 엄청나죠. 대두 소비 증가는 이제 또 돼지고기 가격을 대두의 가격 상승은 돼지고기 상승을 불러옵니다. 그럼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나 됩니다. 중국에서 콩기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대두 가격이
가격이 10% 오르면은 중국의 CPI가 0.2%가 올라요. 이 속도라고 하면은 두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 올랐다. 중국의 CPI가 1%가 올라버립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은 시위가 늘어나요. 물가가 크게 치솟았던 해가 1989년이었습니다. 인플레가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알 수가 없어요. 중동에서는 아랍의 봄이 왔었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두를 경작하는 지역이 공화당 텃밭이랑 또 일치를 합니다. 대두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트럼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두 가격이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브라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대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게 3달 전만 해도 브라질은 라니냐 영향으로 인해서 홍수가 심해가지고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라니냐는 자주 오진 않아요. 근데 왔을 경우에 이상기후를 발생시키고 작황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라니냐를 보시면은 남미의 북쪽은 홍수가 나게 하고 아래쪽은 가뭄이 들게 해요. 그래서 뭐 라니냐 뉴스로 왜 가뭄이 났다 홍수가 났다 뉴스를 헷갈리게 하냐고 하는데 남미 땅이 굉장히 큽니다. 2011년에도 라니냐 영향으로 인해서 최악의 홍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라니냐가 벌어진 2011년과 2022년 보면은 대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해입니다. 이번에 곡물 가격 상승을 유동성 러시아 탓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실제로 라니냐 영향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와 다르게 디젤 연료에다가 바이오 기름을 넣습니다. 예전에는 2% 넣었어요. 올해는 3.5%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뭐 30%씩 혼합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파류가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20%, 30%, 뭐 100%들도 있고 최근에는 항공기 연료로 바이오 항공유도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그러고 있죠. 이 항공유는 일반 항공유보다 3배에서 5배가 비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바이오 연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대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나라의 물가 지수를 치솟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두부를 굉장히 많이 먹고 기름도 많이 사용하고 돼지고기도 많이 먹기 때문에 관련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삼겹살 가격이 여기서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 예전에 삼겹살 100g에 500원 주고 사 먹었었는데 지금은 뭐 3,000원 이렇더라고요. 가격이 더 올라가면 이제 금살이 되는 거죠. 이제 삼겹살은 영원히 안녕이 되는 겁니다. 단백질을 먹고 싶어서 콩을 먹으려 했는데 콩 가격이 올라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제는 두부도 저렴한 요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는 거고 밥상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국가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강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겠죠. 돼지고기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던가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대체육이라던가 콩, 두부 요리라던가. 근데 요새 증시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무조건 이 가격이 오를 거니까 먼저 사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식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력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반대로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최근에 보면은 뭐 경기 방어주들 뭐 KTNG라던가 통신주라던가 뭐 먹거리 기업들 위주로 돈이 몰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인플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남미 같은 경우는 농지를 벌목으로 개간해가지고 농지의 지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결국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UN 글로벌 토지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2050년까지 식량 수요가 45%가 증가하는데 남미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는 황폐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곡물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